자, 한국인의 그야말로 소울푸드이자 또 대표 서민 음식인 삼겹살. 그런데요, 이 삼겹살 서민 음식이라는 게 사실 옛말 같아요. 그 얘기가 요즘 삼겹살이 그야말로 금겹살이에요. 네, 1인분에 2만 원. 이게 1인분에 뉴 노멀이 됐습니다. 사실 비싼 가게 가야지 2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 가게나 가도 한 1인분 200g에 2만 원 정도인데요. 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라고 있어요. 네. 물가 동향을 이제 집계하는 곳인데 서울 지역의 삼겹살집을 봤더니 1인분에 2만 원을 지난해 넘어섰고요. 지금은 2만 447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 사실 그 외식 가격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삼겹살 자체도 좀 비싸졌어요. 100g 평균에 2,486원. 이게 작년 같은 날보다 6.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사실 요즘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나들이 가시면 구워 먹어야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이유는 과거에 삼겹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만만한 외식 메뉴라고 봐야 할 정도로 삼겹살 사실 쉽게 찾았었거든요. 근데 대체 그러면 왜 얼마나 이렇게 또 오르게 된 거예요? 1980년, 그러니까 약 40년 전 삼겹살 가격을 보면 1인분으로 제시되어 있는 가격이 한 1,500원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한 경영연구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13,000원 정도가 1인분이다라는 게 평균적으로 조사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사이에 대략 한 760% 이상, 760%. 한 7, 8배, 8배 가까이 삼겹살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삼겹살 가격이 오른 추이를 보면 80년에서 90년 사이 한 10년 동안에는 30% 조금 넘는 정도로 올라가지고 한번 10년 동안 이 정도 오를 수 있지 싶은데 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거의 한 200% 이상 훅 한번 삼겹살 가격이 오른 적이 있거든요. 90년에서 2000년 사이. 네, 그래서 아마도 이 90년대가 삼겹살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은 뭔가 90년대가 삼겹살 문화의 전환점 같은 시대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후로도 2020년까지 꾸준히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1인분 13,000원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삼겹살 하면 이제 같이 곁들여서 항상 떠올리는 다른 이 음료, 주류 하면 이제 소주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소주 가격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도로 비슷한 배율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1980년에 소주 가격이 한 400원 정도 평균 아니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은 한 4,000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가지고 삼겹살 가격이 오르는 만큼 같이 먹는 소주 가격도 비슷하게 올랐다. 역시 삼겹살과 소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구나라는 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궁합이 잘 맞았네요. 그 정도로 삼겹살과 소주는 궁합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삼겹살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네,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가격뿐만이 아니라 네. 그 삼겹살집을 파는 거기 그 매장의 인건비, 임대료, 뭐 전기료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랐고요.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무더운 여름철 한 6월에서 9월엔요. 돼지들이 교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듬해 한 여름철 4에서 5월 되면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환율 상승입니다. 우리 돼지고기 많이 수입하잖아요. 네.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입 돼지고기가 비싸지고요. 그에 따라서 한동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외식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삼겹살도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인데 정부가 삼겹살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계 함량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람당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뭉쳐져서 삼겹살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비싼 삼겹살인데도 우리가 계속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한국인들이 돼지고기 자체를 많이 먹는다.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지금 좋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농업전망 2025라는 보고서에서 고기 소비량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이 돼지고기를 평균 한 30kg 정도 소비를 한다. 30kg 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기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다른 고기인 쇠고기나 닭고기가 각각 한 15kg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쇠고기를 합쳐야지 소고기, 닭고기를 합쳐야지 돼지고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하면 일단 돼지고기 소비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로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그리고 특히 삼겹살 제일 많이 소비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좀 특유의 삼겹살이라고 하면 이렇게
즉석에서 구워서 먹는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점을 좀 제일 중시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이 뭐 맛있어서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삼겹살 하면 그 즉석에서 그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서 먹는 그 그렇죠. 문화 자체가 삼겹살을 네. 먹는 어떤 고유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코리안 바베큐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는 그 방식 자체를 특별한 어떤 한식 문화로 간주하는 이런 것도 요즘에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식 자리라든가 어떤 모임 같은 곳에서 단순히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구워주고 구워 먹고 너는 잘 굽네 나는 못 굽네 뭐 이 고기를 이렇게 구워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굽는 그런 네. 재미있는 문화로 삼겹살이 자리 잡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삼겹살이 인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이유로 그러면 무슨 고기를 구워 먹어야지 제일 맛있을 거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적당한 양의 기름 그리고 금방 구워진 어떤 특징 뭐 다양한 형태로 뭐 양념장을 찍어 먹었을 때 쉽게 어울리는 거 네. 이런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모여서 구워 먹기에는 삼겹살이 제일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기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뭐 모여가지고 탕수육을 같이 만들어 먹는다든가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로서 고기를 즐기기에는 삼겹살이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삼겹살의 영원한 친구 소주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술 중에서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소주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소주에 가장 어울리는 안주가 뭐냐라고 하면 역시 맞아요. 삼겹살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좀 팍팍하고 힘들 때 이럴 때 한 잔 생각나면 소주를 찾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삼겹살이 따라붙게 되어서 삼겹살 소비가 한국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아까 1인당 이게 1년 동안 먹는 게 돼지고기가 30kg. 30kg,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따져보니까 삼겹살 1인분이 200g으로 치면은 150인분이라고 해요. 1년 동안 먹는 양이. 몸무게가 한 네. 60kg 정도 되는 분 기준으로 따지면 한 2년치 먹으면 자기 몸무게만큼 돼지고기를 먹는 거죠. 그런데 저도 어제 먹어가지고 좀 뜨끔하기는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겹살이 땡기면 소주가 먹고 싶고 소주가 땡기면 삼겹살이 먹고 싶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자 60%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부위가 삼겹살이다 이렇게 꼽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맛있기도 하겠지만 돼지고기 사실 굉장히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 셰프님 모셨거든요. 왜 셰프님이 모시기 왜 유독 삼겹살이 맛있어요?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겹살을 먹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구워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셨을 텐데 셰프들이 항상 고기를 구우면서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불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파괴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의 분자 크기로 바꾸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삼겹살을 굽다 보면은 이 단백질의 맛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도록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고 특히나 이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살과 비계가 이제 사이사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기에 살만 굽게 되는 경우에는 자칫 퍽퍽할 수가 있는데 기름이 그걸 이제 잡아주니까요.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야르 반응 때문에 맛있기도 하고 또 네. 기름과 살이 적절하게 조화를 그렇죠.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맛있을 수밖에 네, 없는 그 기름 부위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고기 지방에 비해서 네.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잘 먹을 수 있는 맛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 그럼 누가 언제부터 먹게 되었는지 저희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곽재식 작가님 일단 앞서서 저희가 퀴즈로 말씀은 드리기는 했는데 그럼 삼겹살이라는 게 언제 처음 등장을 한 겁니까? 한국인이 삼겹살을 먹는 이유에는 사실은 좀 따져보면 좀 뿌리 깊은 자연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키우는 토종 재래 돼지 품종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나라에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멧돼지를 길들여 가지고 그게 그 나라의 재래 돼지 품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돼지들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멧돼지가 우리나라의 재래 돼지로 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는 추측하기로 삼국시대 정도에 아마도 고구려나 부여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돼지 품종으로 잘 기르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나를 잘 알아보고 수집을 해가지고 네. 이게 제일 키우기 좋겠다라고 해서 들여온 게 결국은 남한 지역까지 쭉 퍼져가지고 우리의 재래돼지 품종이 그러니까 멧돼지하고는 별개로 네. 우리가 예로부터 다른 돼지 품종을 들여와서 길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래돼지 같은 경우에 특성이 뭐냐면 병에 상당히 잘 견디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기르기가 쉽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크기가 좀 크게 커지지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어진 것인데 이 재래돼지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몸에
기름이 좀 잘 끼는 고기 속으로 네. 근육 속으로 기름이 좀 잘 침투하는 성향이 있어서 마침 딱 이 삼겹살 같은 이런 고기를 만들기 좋은 그런 재래돼지 품종을 우리나라가 아마도 삼국시대 무렵부터 개발해가지고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네. 난로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고기 같은 것들을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서로 구워 먹으면서 술도 한잔 마시고 시도 읊고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 난로회 문화에서는 주로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고기 하면은 소고기가 왠지 좀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뭐 조선시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소고기 사먹겠지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소고기가 좀 더 인기 있는 고기다 보니까 돼지고기 인기가 이렇게 삼겹살을 굽기에 좋은 품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안 올라오고 있었는데 대략 한 1930년대 정도가 되면 여기저기서 삼겹살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이 삼겹살의 존재를 보도한 거의 최초의 기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 동아일보 1934년 11월 3일자 기사인데요. 아, 동아일보 기사. 이 기사를 어떤 기자분이 쓰셨는지 네. 좀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냈어요. 저거예요. 이때는 기사 속에서 삼겹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겹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겹살이 상당히 구우면 맛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생구이 방식보다는 양념구이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통하던 시대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겹살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숙하진 않았는데 아마도 식당 메뉴 같은 데 오르면서 네. 숫자 3 겹살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좀 잘못 읽으면서 삼겹살이라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20세기 중반 이후에 삼겹살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품종의 근원은 멧돼지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삼겹살 하면 기름이 좀 많아서 이게 좀 구워 먹기는 적당하지 않은 부위 같기도 하거든요. 좀 네. 잘 튀기기도 하고요. 네.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구워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근데 사실은 기름기 많은 부위는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하죠. 네. 살코기만 있는 거면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천천히 먹게 된다면 퍽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구워가면서 좀 두어도 이 퍽퍽한 살을 기름에 바삭함 오히려 바삭해지죠. 오래 굽게 그렇죠. 되면. 네, 과자처럼. 예, 네. 그게 이제 무마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합한 부위이기는 한데 이렇게 널리 먹게 된 것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황사가 오면은 집에서 맞아요. 삼겹살을 구워줬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먹으면 이제 네. 뭐 먼지가 이제 내려간다고. 이 60년대, 80년대 탄광촌에서 광부들이 이제 주로 먹던 음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은 석탄가루나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내려가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면서 이게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은 네. 80년대 휴대용 가스버너가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브루스타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휴대다 보니까 이제 얇은 삼겹살과 브루스타를 들고 어디든 가서 야유회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야유회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저거에 적합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삼겹살로 그렇죠. 퍼졌다라는 네. 설명을 그런 해주셨는데, 설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삼겹살이요. 그런데 요즘은요, 외국인들도 사랑하는 그야말로 K푸드 정점에 달았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해본 거야, 해본 거. 자주 했나 봐.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니야 이거는. 잘하네. 젓가락 먹을 줄 아네. 쌈장. 쌈장 그렇게 많이 넣어? 네. 네. 많이 넣어. 야무지게 하지. 아. 구겨 넣어야죠. 네. 자, 그러니까 외국 가정에서도 삼겹살을 저렇게 자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근데 해외 유명인들도 삼겹살을 찾는다고요? 네, 사실 1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거나 방문 경험이 있는 네. 36개 국적에 243명, 그러니까 나라를 가리지 않는 거죠. 외국인 네. 대상으로 어떤 음식을 가장 선호하냐라고 물었더니 전통 한식과 함께 삼겹살이 1위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베컴, 네, 한국 방문한 다음에요. 지난해 네. 자기 SNS에다가 삼겹살, 목살, 항정살, 돼지껍질 풀 세트로 먹는 모습을 올리면서 또 화제가 되게 저 됐고.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행복하게 먹고 있죠. 그리고 아까 독일에서 열린 바베큐 파티, 이 삼겹살, 이거 할라피뇨 옥수수 이거 구워 먹는 모습 보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누리꾼들이 다 제발 먹지 마, 한국 가서 먹어. 야 너희들은 베이컨만 먹어. 왜냐? 저 외국에서 많이 먹으면 삼겹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정도로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상에 독일에서 바베큐를 굽는 건데 그 삼겹살 저 부위를 맞아요. 굽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박준우 셰프님, 예.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누구보다 어쨌든 외국인 친구가 많으실 테니까 삼겹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저래요? 글쎄요. 저는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약간의 그 국내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문화적인 조미료 역할을 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삼겹살이 그렇게 선호되는 부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베큐 파티를 하더라도 네. 다른 부위를 먼저 먹고 나중에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을 배 채우는 용으로 활용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사랑하는 재료다 보니 그 문화적인 그 생활 속에서 네. 먹는 맛이 더 더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맛을 잘 모르는 겁니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류가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짜장면이 이런 한국 음식이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국에서 먹던 삼겹살, 한국 뭐 K 드라마 안에서 한국 배우가 맞아요. 먹던 삼겹살 이게 더해지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뒤늦게 미지의 세계를 또 경험하기 시작한 네. 해외 외국인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삼겹살이라는 부위를 어떻게 먹어요? 제일 유명한 건 미국의 베이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옆 나라 일본의 차슈가 베이컨으로 삼겹살로 만들죠. 그리고 요즘에 중식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네. 홍소육, 아니면 동파육 이런 것들이 동파육이요? 있는 게 다 예. 삼겹살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요. 우리와 같은 민족인 그런 북한은 어떨까요? 삼겹살을 그럼 북한을 일단 먹는지부터가 궁금해집니다. 영상 보고 올까요? 삼겹살하고 우리는 모르잖아. 삼겹살 먹었는데 아이고 뭐 둘이 먹다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어도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삼겹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아니, 북한은 삼겹살을 네. 몰라요? 이게 북한의 1인당 GDP가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통계치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1,300달러입니다. 네. 1년에 180만 원 정도예요. 이건데 삼겹살 어떻게 사 먹겠어요? 북한에선 돼지를 이제 사료를 줘서 사육하는 게 아니고요. 인분이나 그냥 남는 반찬을 가지고 먹여서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돼지고기 예. 자체가 굉장히 누린내가 많아요. 그런데 삼겹살이라고 아니고 생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고기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선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이제 물에 끓여가지고 누린내를 잡거나 아니면 불고기 양념을 하는 방식이라서 아마 탈북민 분들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삼겹살이라는 신세계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삼겹살을 처음 먹어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자, 우리가 그런데요. 점점 저 영상을 보니까 군침이 돌긴 합니다. 삼겹살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삼겹살에 대해 몰랐던 얘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삼겹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시간 저희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삼겹살 알루미늄 포일에 구워 먹어도 됩니까? 이게 위험하다, 몸에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한때 많이 돈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현대 과학기술과 함께 출현한 그런 금속 원소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알루미늄 갑옷을 입고 싸웠다. 뭐 네. 충무공 이순신이 알루미늄 검으로 싸웠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폴 에루 공법이라는 신공법이 등장하면서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새롭게 쓸 수 있게 된 금속 재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저런 알루미늄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알루미늄이 몸속으로 좀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아무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뭐 급격하게 사람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2022년에 하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가지고 알루미늄 뭐 포일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구워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 저거군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약간 산도가 있다거나 하면 알루미늄이 좀 더 많이 녹아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지나치게 그런 뭐 음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김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구워 먹는 거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아라. 왜냐하면 알루미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지 한 번 120년 이렇게밖에 안 된 금속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많이 먹었을 경우에 어떨지 모르니까 네. 좀 주의해보는 건 좋겠다라는 정도지 뭐 몸에 크게 나쁘다, 한 번 먹어도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장이나 뭐 고추장, 뭐 김치 이런 걸 같이 올려 먹는 건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삼겹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겹살 먹으면 미세먼지 싹 내려간다. 아까 황사 때 드셨다고 했잖아요. 예전 그렇죠? 얘기죠. 한 네. 30년, 4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싹 내려갑니까? 뭡니까? 이게 대체로 아마도 탄광 지역에서 생긴 문화가 좀 퍼져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광 지역에서 특히 과거에 이 안전장구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면 몸에 이렇게 탄가루가 걸려가지고 목구멍이 좀 이렇게 칼칼하고 좀 기분 안 좋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럴 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광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이게 좀 좋다. 힘도 좀 나는 네. 것 같고 영양 보충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먹다 보니까 그게 왠지 좀 많이 와전이 되면서 삼겹살에 뭔가 이런 찐득한 기름 성분, 지방 성분 같은 것들이 가루 성분, 뭐 미세먼지 성분, 중금속 성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붙여갖고 나오는 네. 거 아니냐라는 식의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폐로 먼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삼겹살 허파로 흡입하지 않잖아요. 삼겹살은 이제 식도로 내려가지고 위에서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 삼겹살에 대한 또 진실한 거지 뭐가 있을까요? 백돼지보다 흑돼지 삼겹살이 더 맛있다. 자, 이건 셰프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아요. 흑돼지 삼겹살이 더 맛있어요? 모든 재료는 네. 더 맛있고 덜 맛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죠. 예. 네, 백돼지의 맛이 다르고 흑돼지의 맛이 다릅니다. 아, 네. 백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어온 네. 돼지고기였죠. 그래서 좀 그렇죠.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다고 친다면은 흑돼지는 그 이후에 개발이 되고 좀 더 유행을 늦게 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지방 성질의 그 맛이라든지 네. 조직감 때문에 훨씬 더 고급 식재료의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맛은 다른 거지 훨씬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셰프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사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맛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육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흑돼지를 더 오래 길러야 되고 또 이 새끼를 좀 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르는 과정에 공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경제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삼겹살 하면은 또 궁합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소주, 뭐 삼겹살 냉면이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보면은 그럼 일단 누구나 사랑하는 조합인 삼겹살과 냉면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삼겹살과 냉면의 조합. 삼겹살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고요. 냉면에는 단백질 가지고 있고요. 냉면에는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빔이든 물이든 식초나 겨자를 넣으면은 조미료도 같이 들어오고요. 미각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친구이나 예. 속에 들어가면은 돼지고기의 기름과 냉면의 차가운 온도가 속에서 만나게 되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소화 불량에 걸리실 수도 있고 그래요? 안 좋은 경우에는 배탈까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소주랑 조합은요? 소주요? 소주는 마찬가지지요. 네. 그 지방질이 들어왔을 때 알코올로 싹 씻어주는 그 입안의 이 미각은 너무 행복하지만은 네. 이게 속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비추천하는 조합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주는 뭐 알코올 해독을 방해할 수 있다. 근데 미나리랑 또 마늘은 중금속 배출, 피로 해소에 좋다. 이런 궁합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삼겹살이 이렇게 우리 소울푸드가 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농가랑 정부의 노력 덕분이죠.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뭐 흑돈이나 아니면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흑돈은 우리 전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농가에서 흑돈을 굉장히 개량하고 또 맛있는 쪽으로 약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는 스마트 축사를 통해서 생산비는 줄이고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정부도 삼겹살 데이 며칠인지 아세요? 3월 3일 3월 이거 3일. 만들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나 정부의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서요. 아마 삼겹살이 우리의 소울푸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곽재수 작가님께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 삼겹살 맛있게 먹는 팀 뭐 있습니까? 저는 이걸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는 뭐 기생충 있을 수 있다, 바짝 안 익히면 몸에 나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바싹 많이 약간 좀 태울 정도로 익혀 먹는 게 약간 국룰처럼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돼지고기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잘 익혀 먹는 게 좋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심하게 바짝 익혀 먹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잘 구웠자 싶을 때 약간 보드라움이 남아있다 싶을 때 그때의 삼겹살 수준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는 거. 요거 예전과는 다른 21세기 삼겹살 맛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삼겹살 뭐 맛도 맛이지만요. 위로와 또 행복을 준다는 점이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